여러분은 스탠바이 유어맨이라는 이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편안한 카페 음악으로 혹은 광고 속 감미로운 멜로디로 익숙한 이 노래. 이 곡을 부른 주인공은 바로 컨트리 음악의 퍼스트 레이디라 불리는 미국 음악계의 전설 태미 위넷입니다. 그녀는 평생 무대 위에서 가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의 손을 놓지 말라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죠. 정작 그녀 자신의 삶은 그 노래와는 정반대로 지독하게 외롭고 잔인한 비극의 연속이었으니 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그녀가 평생을 마주해야 했던 진짜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망한 이후 왜 그녀의 무덤을 파헤쳐야 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태미 위넷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태미 위넷, 그녀의 비극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42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미가 세상에 태어난 지 겨우 9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의 아버지는 뇌종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던 아버지의 죽음은 어린 태미에게 평생 채워지지 않을 거대한 부성 결핍이라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생계를 꾸려야 했던 어머니는 어린 태미를 외할머니 손에 맡겨둔 채 멀리 군수 공장으로 일하러 떠나버립니다. 결국 태미는 부모의 따뜻한 품 한 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어린 태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끝없이 펼쳐진 목화밭으로 나가 뼛속까지 시린 새벽바람을 맞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하루 종일 목화를 땄습니다. 그 지독한 흙먼지와 가난 속에서 소녀의 유일한 탈출구는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낡은 악기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던 피아노를 만지고 아버지의 음악들을 들으며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목화밭을 반드시 벗어나고 말겠다고 다짐했지만 외로움에 지쳐있던 사춘기 소녀의 판단은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 졸업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태미는 지독한 가난과 외할머니의 엄격한 통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첫 번째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깊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건설 노동자였던 유풀버드라는 남자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남편 유풀은 직장을 자주 잃는 무능력한 남자였고 심지어 가수가 되려는 태미의 꿈을 사치스러운 망상이라며 비웃고 짓밟았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바퀴벌레가 들끓고 수도와 난방, 전기시설이 없는 허름한 판잣집을 전전하며 태미는 연이어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셋째 딸 타녀가 치명적인 뇌수막염에 걸려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당장 입원시키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픈 아이를 외면한 채 밖으로만 돌았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은 오로지 22살의 어린 엄마 태미의 몫이었습니다. 태미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미용학교였습니다. 낮에는 미용실에서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며 기술을 배웠고 밤에는 아이들의 약값을 한 푼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허름한 바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살인적인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은 갈수록 심해졌고 셋째 딸의 병원비조차 몰라라 하는 남편의 모습에 태미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 곁에 있다가는 아이들도 자신도 모두 굶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1965년의 어느 날 밤 태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새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방 하나를 든 채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돈은 단돈 몇 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컨트리 음악의 성지 내슈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된 무모한 야반 도주. 이때 태미는 음악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며 만약을 대비해 미용사 자격증만큼은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순간에도 매년 잊지 않고 미용사 자격증을 갱신했습니다. 단돈 몇 달러와 미용사 자격증 하나만을 쥔 채 새 아이를 데리고 내슈빌에 도착한 23살의 싱글맘. 과연 이 거칠고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내고 그토록 바라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23살의 싱글맘 태미가 마주한 내슈빌의 겨울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다시 미용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낮에는 손님들의 머리를 만지며 가위를 쥐었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을 방에 재워두고 무작정 음반사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아이 셋 딸린 이혼녀라는 독설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새 아이의 생명줄도 끊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1966년의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에픽 레코드의 천재 프로듀서였던 빌리 셰릴의 집무실에 그녀가 무작정 들이닥친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표정의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순간 빌리 셰릴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교가 아닌 삶의 밑바닥을 기어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지독한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목화밭의 소녀가 태미 위넷이라는 전설의 가수가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데뷔하자마자 그녀의 삶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으며 발표하는 곡마다 20개 이상의 1위 싱글을 기록하고 11개의 앨범이 차트 1위에 올랐으며 3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린 최초의 여성 컨트리 가수 중 한 명이 됩니다. 가난에 찌들어 아이들의 약값을 걱정하던 여성이 단숨에 미국 전역이 주목하는 신데렐라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지독한 외로움과 결핍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화려한 무대와 차가운 현실을 오가던 그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남편이라는 존재가 다시금 간절해진 것이죠.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남자가 바로 내슈빌에서 활동하던 싱어송라이터 돈 채플이었습니다. 그는 태미와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다가왔고 상처받은 태미는 자신을 지켜줄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1967년 태미는 그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드디어 아이들에게 아빠를 만들어 주었고 자신도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1년도 채 가지 못해 추악한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결혼 후 태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솟구쳤지만 남편 돈 채플의 커리어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성공을 축하해주기는커녕 지독한 자격지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괴물로 변해갔으며 사사건건 태미를 무시하고 언어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사실은 태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하고 조종하며 아내를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 상승과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은 1968년 불과 1년 만에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법적 파행을 겪으며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두 번째 결혼마저 잔인한 배신으로 끝난 태미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그때 프로듀서 빌리 셰릴은 태미에게 새로 만든 노래를 건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은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곁을 지키며 용서하라는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입니다. 태미는 이 노래를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강하게 거부하지만 프로듀서의 끈질긴 설득 끝에 찢어진 가슴을 쥐어짜듯 노래를 녹음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명곡 스탠바이 유어맨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여성들에게는 눈물겨운 공감을, 남성들에게는 묘한 위로를 주며 태미 위넷을 명실상부한 컨트리 음악의 퍼스트레이디 왕좌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이 눈부신 성공은 태미에게 가장 잔인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현숙하고 인내심 강한 아내의 표상이라며 찬사를 보냈지만 실제 그녀의 삶은 두 번의 이혼을 겪은 상처투성이 싱글맘이었으니까요. 무대 위에서 완벽한 가정을 노래할수록 무대 뒤의 태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삐걱거리며 대중이 기대하는 퍼스트레이디의 환상과 사랑받지 못해 울부짖는 현실 사이에서 점점 더 깊은 고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파괴적인 세계의 사랑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과연 그녀는 그토록 갈구하던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지옥의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컨트리 음악계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와 세 번째 결혼, 그 잔혹한 폭풍 속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존스. 당대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던, 그야말로 컨트리 음악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태미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짝사랑해왔던 조지는 상처받은 태미에게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두 스타의 만남에 미국 전역이 들썩이며 컨트리계의 왕과 왕비라 부르며 축복했고 태미 역시 이번에야말로 자신을 지켜줄 진짜 사랑, 진짜 아빠를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1969년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눈을 맞추며 부르는 듀엣곡들은 차트 1위를 기록했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일 거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왕관 아래에서 태미가 마주해야 했던 진짜 일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조지 존스는 천재적인 음악가였지만 동시에 통제불능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이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술과 약물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괴물이 되어 멀쩡하던 집안의 가구들을 도끼로 부수고 벽에 총을 쏘아대며 태미를 위협했습니다. 밤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집안에서 태미는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벌벌 떨며 옷장 속에 숨거나 이웃집에 맨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태미가 집안의 모든 자동차 열쇠를 숨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술에 미쳐버린 조지는 열쇠가 필요 없는 잔디를 깎는 차를 타고 기어코 술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기괴하고도 서글픈 일화는
당시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태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태미는 이 결혼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곁을 지키라고 노래한 스탠바이 유어맨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대중의 환상을 깨뜨릴 수 없다는 압박감, 그리고 조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미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조지를 알코올 치료소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눈물로 호소하며 가정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그리고 넷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태미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자궁질환이 발생했고 평생 동안 무려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잔인한 운명과 수술이 반복될 때마다 견뎌야 했던 육체적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파멸로 이끌어갈 은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의사들이 고통을 줄여주겠다며 처방해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 순간 수술의 통증도 남편이 술에 취해 날뛰는 공포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태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약물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며 육체의 고통을 잊기 위해 시작한 약물이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시한 폭탄이 된 것입니다. 결국 6년 동안 조지 존스를 구원하려는 사투를 벌였지만 이대로 가면 자신과 아이들이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75년 태미는 마침내 조지 존스와의 이혼을 발표합니다. 세기의 커플이 파경을 맞이했다는 소식에 대중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태미에게 남은 것은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과 약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망가진 육체뿐이었습니다. 조지 존스라는 황제의 곁을 떠나 홀로 남겨진 태미 위넷은 과연 이 지독한 약물의 늪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무대와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매일 밤 찾아오는 끔찍한 수술 통증뿐이었습니다. 약물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 지독한 결핍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1976년 이혼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태미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마이클 톰린과 네 번째 결혼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톰린은 태미의 돈만 밝히고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충동적인 결혼은 불과 44일 만에 초고속 이혼으로 끝이 나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연이은 실패로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태미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곁을 맴돌던 한 남자가 기회를 포착하고 다가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리치. 태미의 오랜 음악 동료이자 매니저였던 그는 상처받은 태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1978년 태미는 그와 다섯 번째 결혼식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며 안도했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밀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자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의 덫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미국 전역의 뉴스 속보가 붉은 자막으로 도배됩니다. 태미가 내슈빌의 쇼핑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납치되어 차 안에서 목이 졸리고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130km나 떨어진 외딴 길가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발견 당시 그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은 멍으로 가득했으며 이국 시민들은 분노했고 그녀의 안전을 기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괴한의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협박 전화나 금전 요구조차 없었죠.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흐지부지 종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태미의 딸들과 주변인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날의 진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납치 사건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자작극이었다는 것이죠. 진실은 이랬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 조지 리치는 다정한 겉모습과 달리 뒤에서는 태미에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배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태미의 얼굴과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이 상처를 대중에게 들키면 남편의 파멸은 물론 태미의 커리어도 끝장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태미는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 중독 상태였기에 남편 조지 리치가 아내를 폭행한 흔적과 약물 중독이라는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괴한에게 납치당했다는 기괴한 시나리오를 짜고 태미에게 연기를 시킨 것입니다. 조지 리치는 태미에게 만약 자신을 떠나거나 사실을 밝힐 경우 사생활을 폭로하여 태미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협박에 보복이 두려워 자작극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자작극 이후 태미의 삶이 완전히 남편의 소나기에 잔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조지 리치는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고 태미를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게 만들고 딸들과의 만남조차 감시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만 명의 환호를 받는 여왕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남편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조지 리치는 완벽한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태미가 결코 끊을 수 없었던 그 약물이었습니다. 과연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태미 위넷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처음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뇌성마비에 걸린 딸의 병원비와 아이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미용사 자격증 한 장을 손에 쥐고 밤낮으로 울며 노래했던 것이 태미 위넷의 시작이었지만 그 숭고한 모성 애로 일궈낸 컨트리어 왕의 무게는 너무 낮아놓겠습니다. 30번이 넘는 대수술로 만신창이가 된 몸에 매일 밤 뼈를 깎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남편은 그녀를 치료하는 대신 철저히 사육했습니다. 주치의를 매수해 처방받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태미의 팔다리에 직접 주사한 그것은 사랑이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향한 잔혹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고통으로 울부짖는 아내를 무대 위로 떠밀고 태미는 약물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그리고 대중의 환상을 지키기 위해 스탠바이 유어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998년 4월 6일 태미 위넷은 겨우 55의 나이에 차가운 소파 위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미가 사망하자마자 남편 조지 리치는 기다렸다는 듯 경찰의 부검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며 단 하루 만에 시신을 땅속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공개된 유언장은 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수백억 원의 재산, 매년 들어오는 막대한 음원 저작 권료, 심지어 태미의 개인 보석과 옷, 유품 하나까지 전부 남편 조지 리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엄마가 딸들에게 남긴 유산은 단돈 5,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분노한 딸들은 엄마가 그럴 리 없으며 조작된 거라고 조지 리치와 주치의를 상대로 5천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고 엄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눈물로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결국 사망 1년 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미 위넷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꺼내졌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마약성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남편과 주치의가 그녀를 돈 버는 기계로 쓰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주입해 서서히 죽여갔다는 잔혹한 진실이 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2002년 태미의 딸들과 주치의는 법정 밖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재산 상속 문제는 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지 리치가 미리 짜놓은 교묘한 비공개 신탁의 법적 그물망 때문에 딸들은 엄마의 저작권도 전부 패소했습니다. 신탁의 내용은 조지 리치가 사망할 때까지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기가 막힌 것은 조지 리치가 태미가 죽은 지 불과 3년 만에 다른 여성과 재혼하며 태미의 모든 재산을 재혼한 가족에게 빼돌렸다는 사실입니다. 태미가 목숨과 바꾸어 번 돈은 죽음으로 몰고 간 남편의 호사스러운 삶을 위해 쓰였으며 심지어 조지 리치는 태미의 묘비명에 자신의 섬을 붙인 태미 위넷 리치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죽어서까지 자신의 소유물로 묶어두려 했습니다. 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싸운 끝에 사망 후 14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묘비명에 태미 위넷이라는 이름을 되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미용 가방을 들고 가요계에 뛰어들었던 가난한 엄마. 그녀는 전 세계를 울리는 여왕이 되었지만 정작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식들에게는 단 하나의 유품조차 남겨주지 못한 채 가장 믿었던 남편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구처럼 버려졌습니다. 무대 위에 화려한 불빛이 꺼진 뒤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삶은 이토록 차갑고 잔인한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고통도 배신도 없는 곳에서 평온히 쉬시기를 바라며 평생 사랑을 갈구했으나 끝내 사랑에 배신당했던 슬픈 여왕 태미 위넷의 노래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